김재철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서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을 이름입니다. MBC의 흑역사, 암흑의 역사의 상징으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사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에 불려가서 조인트가 까지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인터뷰를 믿으십니까?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김우룡 이사장의 증언입니다. 정 의원님이 확인하셨냐고요? 김우룡 이사장입니다. 정 의원께서 김우룡 이사장한테 그걸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우룡 이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김재철 사장을 임명한 것은 청와대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진숙 당시 특파원에서 돌아와서 보도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 같은데 이진숙 씨를 발탁한 배경은 뭡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발탁하는 거죠. 능력이 있었다. 무슨 능력이었죠? 첫째는 기자 시절에 이라크 종군 기자를 했고요.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라크전에 참가한 종군 기자예요. 네, 그 얘기는 아까 했고요. 자, 김재철 사장의 개인적 방패 그리고 노조 탄압의 돌격대로서 그 선봉에서 그 능력은 잘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회사를 일찍 떠나셨잖아요. 저 정치하신다고 떠나셨고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저는 끝까지 회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김재철 사장이 들어와서 MBC의 시청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거 그렇게 말씀드리면 최악의 그렇게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우기지 마세요. 김재철 사장 시절에 MBC는 확인할 자료를 저한테 내놓으세요. 제가 신뢰도 2010년에 와서 2011년에 시청률 1위였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시청률 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신뢰도 추락한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군요. 위원님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저 증인 김재철 전 사장은 증인이세요. 예. 참고인이 아니세요. 자료를 보시면서 틀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회법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제3자가 보기에 잘못된 답변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위원이 질문할 때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면 답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답변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자리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정도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께서 아주 답변 투쟁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을 그렇습니다. 얘기하셨네요.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수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에 2017년에 제1노조 소속 취재 기자들로만 인사 발령을 하고 기상팀 등의 발령하에서 뉴스 검색, 날씨 등의 단순 업무만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4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고요. 그 가족들과 다 같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친지들이라든지 학교에 다 얘기를 하고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그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 반 만에 저희가 이제 돌아왔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12명의 특파원 전원을 소환시켰기 때문에 그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김정은 북미 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에 있는 특파원들은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나 이런 미사일 부분들 계속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왕따였지만 저희가 다 전원 12명이 다 소환된 이후에 그 보도의 취지는 그다음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방송 장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어떠한 뭐 보직이나 어떠한 보도국 내 취재부서에 어떤 자리를 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 상황으로 있었고, 저희가 취재기자의 부서가 아니었던 뉴스 영상 센터라는 곳에 40~50명을 몰아놓고 거기서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 쇠고기 등급으로 여기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갔던 곳이 3월 5일 날 이후에 제가 특파원에서 돌아왔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뉴스 데이터 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뉴스 데이터 팀은 그 전에 파견직들이 하는 단순 업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투데이의 자료를 정리하고 색인을 작성해서 달고,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는 부서였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10건씩, 20건씩 자료 정리하라는 일을 저희한테 강요했습니다. 도쿄 특파원한테 한 것입니다. 이게 방송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0명 정도가 됐던 보도국의 취재센터, 여기에 전원 언론 노조만 배치를 하고 저희들 61명, 취재센터에서도 61명을 모두 취재센터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방송자가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에서 회사 기념품 같은 거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조실에서 매일 밤을 새면서 망막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망막 떨어졌다 그러니까 심의실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코드실에서 자료 정리하라고 하고, 편성국장을 그렇게 욕보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MBC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권이 이렇게 차별되고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내용을 보면 2017년 12월 1일에 총 127명 중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6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에 총 111명 중 109명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105명 중에 민노총 언론노조 105명이 전체가 보도국 취재센터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부처, 정치, 사회 부처에 있는 기자들은 모두 민노총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지금 앞에 표 보여주세요. 네, 이 표를 보면 이 서류는 뭐냐면 2021년 특파원이 전원 소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소송 진행 중에 MBC가 제출한 보직자, 노조 소속 명단입니다.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주요 간부들 민노총 노조원 색깔을 말하는 거고요. 단지 노란색 표시만 비언론 노조원입니다. 실제적으로 간부들이 노조의 대부분이 들어있고 이런 회사 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 부분이 회사의 이익과 그 노조의 이익이 좀 합치되지 않는 그런 이면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노조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벌고 노조는 임금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노조원 본부장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상충적이나 이해관계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 밑에 인사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노무부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사협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노동자의 대표가 와서 민노총에서 이제 교섭 대표 노조니까 전원을 노조 측 위원들을 임명을 합니다. 사측인 위원들도 다 언론 노조원이라는 거죠. 본부장이 언론 노조원이 말이 됩니까? 본부장인데 임원인데 어떻게 노조원을 합니까?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열리면 다 노조원끼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위원장이 편성 본부장이 노조원입니다. 이근행 위원장이 노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위원장이 본부장이 노조원으로 편성위원회에 들어가고 나머지 노조 측 위원들은 다 언론 노조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되고, 그럼 이게 바로 노영방송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요. 이해 충돌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중에 회사 간부의 84%가 민노총 조합원입니다. 실제 제3노조원이나 비노조원 같은 경우는 보직자가 전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편향, 우편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의견이 한쪽으로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순리입니다. MBC는 정말 우리의 공영방송이고 저희 국민을 지켜준 훌륭한 언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편향되는 구조로 가는 거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보도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거는 국민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꼭 정상화시켜주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강명일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노영방송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준 자체가 징계를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보면 일을 하지 않고 파업에 나가서 징계를 한 것이고 민노총 노영방송에서 한 것은 일을 했다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자리를 지켰다고 기자 활동을 했다고 PD 활동을 했다고 징계를 한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직자 전원이 또는 취재센터 기자 전원이 민노총 조합원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명동의제 당연히 노조가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위치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중립성,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헌법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면 껌껌이 답변하기 힘들다고 답변을 회피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하면 껌껌이 답변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향적인 답변을 하는데 중립해봐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통일을 하십시오. 양쪽 다 껌껌이 답변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양쪽 다 껌껌이 답변을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 말은 그냥 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껌껌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는 이진숙 후보자가 오늘 반복해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 외교 무대에 대통령이 아마추어적으로 나와가지고 허둥대시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셨죠. 근데 이런저런 뭐 긴박한 과정에서 소개 얘기를 툭 털어놨는데 그 한마디가 이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익이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자로서 거기에 대한 100% 객관성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그렇죠? 권력자의 의중에 너무 편중되는 의사가 아닐까요? 이 바이든 날리는 보도는 권력 비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보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100% 정확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보도를 하면 되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관호 안에다가 미국이라는 그 녹음에 들어있지도 않은 단어를 자, 국민의 집어넣었습니다. 61.2%가 바이든으로 들렸다라고 그 당시 여론조사를 했고 날리면으로 들렸다고 한 국민이 26% 정도입니다. 기사 자, 보도를 국민이 판단하는 건데 여론조사로 시청자가 해서 시청자가 판단할 일을 경영자가 판단해서 그거는 극악무도한 반언론적인 행위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뉴스 공장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없는 뉴스를 생산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진숙 후보자, 혹시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습게 보이시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끼어들면서 답을 하시면 두 분이 같이 말을 하게 되니까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창피해요. 그래서 위원님이 답변을 하라고 할 때 답변하시면 좋겠다고 지금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무영 위원 질의하는데 끼어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대전 MBC 자료 제출 관련하여 몇 가지 지금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대전 MBC에서 이진숙 사장 재직 시 사용한 접대비 사용 내역과 가맹점별 업태, 그러니까 거래처 말하는 겁니다. 종목, 그다음에 주소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쓴 게 없고 떳떳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합니까? 사시죠? 제가 이런 식으로 저를 중상모략을 할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법인카드 제공에 동의를 안 해줬을 겁니다. 저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MBC 역사상 회사가 자발적으로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한 적은 제가 최초입니다. 저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본인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무슨 그 사적 기업에 취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통위원회가 사적 기업에 취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방통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나서서 이런 검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냥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하십시오.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죠?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중상모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뭐가 중상모략입니까? 굉장히 제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용으로 접대를 했다면 그 상대방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공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있는 3년 동안 대전 MBC는 전 15개 계열사 중에서 아니, 거기까지요. 2등, 1등을 한 여기 자기 자랑하는 최고급의 자리 아니니까 최고급의 거기까지 경영 하십시오. 실적을 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십시오. 예, 그런데 중상모략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쓰십니까? 이것만으로도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상모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만한 거고, 이거 사적으로 쓰지 않았냐? 이 정도를 중상모략이라고 하면 청문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공직을 안 맡으셨어야 돼요. 이건 아주 틀린 태도입니다. 이거는 양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국회의원의 질의를 중상모략이라고 표현한 내정자가 제 기억엔 없는데요. 그러면 칭찬할까요? 칭찬만 할까요? 그러면 대단히 저를 극우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그러면 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극우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많은 사람들이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좌파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아니 잠깐만. 예, 중상모략이라는 단어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다. 네, 사과하십시오. 중상모략은 그럼 극우에 잠깐만. 극우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의원 질의를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그걸 두둔하세요? 그걸 두둔하십니까? 국회의원 부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저기 잠깐만요. 아이 그런다고 그렇게 돋보이지 않으니까 다들 중단하십시오. 자, 중단하십시오. 예, 양쪽 다 중단하십시오. 일단
중상모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다. 예, 사과하십시오. 취소한다는 것 자체로 저는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잘못하면 사과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단어 쓰신 거예요. 중상모략이라니. 위원장님, 아까 아니, 사과하십시오. 헛짓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중상모략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거예요. 사과하겠습니다. 예. 헛짓거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그 헛짓거리라는 발언과 중상모략이라는 발언은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다르죠. 아 그거 얘기하게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다릅니까? 그리고 헛짓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싸우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 시에 사용한 접대비 사용 내역, 가맹점 즉 거래처 등 업태, 종목, 주소 현황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받는 방식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 받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방식은 현장 검증에 나가서 현장에서 열람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 주십시오.